화만 잘 대처하면 끌어당김의 속도가 100배 빨라진다.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에 적용될 수 있어요. 외모 끌어당김, 취직, 이직 끌어당김, 그리고 원하는 사람 끌어당김, 건강 끌어당김.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아, 진짜 100배 빨라질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그 한소희님이랑 김희애님 나오셨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거 진짜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 몇 년 전 거긴 한데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쇼츠로 아직도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거기서 보면 한소희님이 불륜녀 역할이시죠. 그리고 김희애님은 그 와이프 역할이세요. 그래서 김희애님이 막 어떻게 심리가 변하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처음, 중간, 꽤 오랜 시간 끝까지 김희애님은 남편이 바람 폈다는 화, 그리고 한소희님에 대한 화로 계속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막 직접 집에 가서 폭로도 하시잖아요. 한소희님 집에 가서 네 딸이 내 남편한테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여기서 김희애님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에 관심 있냐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김희애님은 이미 바람이 난 남편한테 화내고 그 바람이 난 남편이랑 사귀는 여자한테 화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쵸? 왜 자기가 행복해지는 데 관심이 없죠? 자기가 행복해지는 데 관심이 없으시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으세요. 그냥 두 명한테 화를 계속 내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옛날에 바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남친, 여친과 바람난 사람들이 불쌍하거나 그러진 않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겠다고 막 하루 종일 화내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 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라.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 이상형 끌어당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계속 사실 확인을 하면서 화내고 그 상대방한테 화내고 그 상대방이랑 바람핀 사람한테 화내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원하는 사람 이상형을 끌어당기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하지 않는 상황에 화내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멋있는 남자 아니면 여러분의 이상형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영상도 다 보여줬어요. 목소리도 멋있고 그냥 모든 게 완벽해. 옷,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외모, 키 다 여러분 이상형이야. 그럼 여러분 토요일에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 따위가 저딴 애가 날 좋아할까?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데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화라는 건요, 특히 관계 속에서 발생했을 때, 그렇게 막 우리 사귀는 사이나 그런 데 발생했을 때, 웃긴 게 뒤돌아서 떠나면 되고 내 인생을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화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화내는데 더 관심이 있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거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 현실에 머무르는 에너지가만 있기 때문에 끌어당김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취직, 이직. 여러분은 이직 왜 하고 싶으세요? 이직 얘기 중에서 이유로 되게 많이 드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상사가 이상해서 이거거든요. 상사가 이상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아니면 가끔 뭐 성희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만약에 술 먹으면 맨날 화내는 애예요. 근데 전 술 먹으면 해피해요.
어떤 사람이랑 다니는 게 더 화날 만한 상황을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술 먹으면 화내는 친구랑 다니면 그런 일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직이나 그런 걸 결심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화예요. 난 이 회사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사람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그 화를 결국 내 몸속에 갖고 있으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 화가 내 몸 안에 잠재돼 있잖아요. 끌어당기려면은 그 화를 끌어당김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계속 담고 결과만 다르게 나는 다른 사람, 다른 회사 이렇게만 바라는 건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에서 멀어지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절대 용서 안 될 때 하는 명상 그거를 들어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외모 끌어당김. 자, 여러분, 외모정병, 다이어트 얘기하실 때 저한테 진짜 얘기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저한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남자애들이, 어떤 애들이 이런 말을 했다, 아니면 뭐 친척들이 이런 말을 했다,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서 상처받아서 그 이후로 외모에 집착하고 살이 찌고 뭐 어쩌고 그러셨다. 여러분, 그때 말한 그 사건은 되게 잠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지 같은 말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거 신경 써봤자 우리 도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화로 그거를 정당화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내 머릿속에서 곱씹으면서 외모에 집착하고 다이어트에 집착했어요. 근데 그 재생되는 말들이 뭐예요? 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죠. 넌 뭐 닮았어. 넌 뭐같이 생겼어. 너 뚱뚱해. 이런 말들을 재생하면서 내 외모가 달라지길 바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말들을 들었을 때 그 화에 머무는 습관, 특히 외모 평가 같은 거,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시 생각할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났어요? 잘났다고 해도 그거 말하는 순간 수준 그냥 제로예요, 여러분. 남 얼평이랑 남 몸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을 내가 계속 재생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하잖아요. 내 얼굴, 내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 화에 머무는 습관이 결국 내 얼굴과 내 몸에 악영향으로 남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 화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1차원적인 바보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 화는 결국 내 머릿속에서 내 몸에서 재생되기 때문에 내 판단력을 흐리고 내 하루를 망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멈춰야지 우리 끌어당김에 도움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어제 테드토크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봤던 테드토크 중에 진짜 베스트 1위였는데 되게 뚱뚱하신 미국 남성분이 나오셨는데 진짜 쓰레기 부모님 밑에서 자라갖고 정말 몸 안에 분노가 너무 가득하고 친구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냄새나고 뚱뚱하다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총을 쏴서 다 쏴 죽이고 싶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총을 쏴서 그거를 실현을 하려고 총을 구입할 계획까지 다 했대요. 근데 그거를 접고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계신데요. 지금 내 아이의 아빠시래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분은 우리 엄마 아빠, 말도 안 되는 아빠 엄마가 준 분노를 스스로 깬 거예요. 스스로 깨고, 아, 난 이 분노가 시키는 대로 총기 난사 안 할래, 그냥 평범하게 살래 해서 아빠가 되신 거거든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도 분노가 깨지게 된 계기가 어떤 한 친구분 때문에 그렇대요. 한 친구분이 자기를 되게 사람처럼 대해주셨대요. 영화 볼래?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음악 듣자. 이러면서.
자기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됐고 자기 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끌어당김에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해서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아빠 엄마가 이상해서도 아니고 옛날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 분노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습관이 생겨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까만색으로 생각 멈추고 스스로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게 모든 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한테 명상으로 되게 뭐가 많이 달라지셨나 물어보시는데 정말 많지만 제가 이걸 제 가슴으로 깨달은 게 제일 커요. 아,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나만 생각을 멈추고 나만 이 기분을 깨면 그 기분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기분을 겪을 수 있는 다른 경험으로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걸 깨달은 게 정말 저한테는 자유의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화라는 게 언제 가치가 있냐면요. 이건 아니다. 이런 인식을 줬을 때 가치가 있어요. 근데 화를 계속 내는 습관이 생기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이렇게 털고 나와야 되는, 거절해야 되는 상황에 못 거절해요. 거기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화 많은 남자, 여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상한데 화를 막 미친 듯이 내. 근데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상한 건 다 참아요. 아니면 자기 가족 이상한 건 다 참거든요. 생각을 흐려요. 이게 아니다. 이 인식이 생기는 데서만 화가 가치가 있지. 내가 화에 머물러 있고 화내는 사람이 되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건 그거는 과거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기분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오늘 하루를 또 외모 스트레스 받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건강해지시고 싶다고 하면서 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간을 쓰세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건강에도 악영향이 끼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화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아니면 내 몸이 더 나빠질까? 오늘 선생님이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객관적으로 그건 틀렸어. 근데 내가 하루 종일 그거 기분 나빠하면 내 공부 망치는 거잖아요. 그쵸? 화만 빨리 깨고 나오시면 우리의 모든 끌어당김이 속도가 100배는 빨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그거를 명상으로 아니면 스스로 결정해서 깨고 나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영웅이고 여러분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범죄나 모든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화나서 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거든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